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우리 측에 경고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지 사흘 만인 지난 16일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또한 남북 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오전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 지대 내 감시초소에 군부대를 다시 전개하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북한의 남북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하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서울 불바다를 다시 언급하며 우리 정부 입장을 놓고 적반하장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울린 붕괴의 폭음이 북남 관계의 총파산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될 수도 있다며 이를 명심하고 입꼬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과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며 이 건사를 잘못하면 이제 잊혀져 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겠는데 그 뒷감당을 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런 북한의 위협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이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함부로 군사적 도발 행위를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불바다설을 다시 꺼내는 북한이 지금 두려워한다는 한국의 군사 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제7기동군단은 대한민국 육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동군단입니다. 전쟁이 나면 주둔지를 떠나 북쪽으로 진격하는 유일한 군단으로 평소에 오로지 공격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존재하는 모든 군단급 부대 중에서 최대 규모의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고 유럽 전체 전력과 맞먹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첨단 기계와 장비의 화력과 병력의 훈련과 숙련도 등 지적인 면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 병단 한두 개쯤은 제7기동군단 하나로 정리가 가능할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7기동군단은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 2사단과 함께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평양으로 진격해 쓸어버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우리 공군이 지난해 도입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입니다. 지난해 F-35A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상 타격하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공개하자 북한 군부가 바짝 긴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35A는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최대 마하 1.8의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밀하게 평양 상공에 접근해 주석궁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북한 김정은이 가장 겁내는 전략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F-35A는 기체의 내부 무장창에 최신의 전술핵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유사시 북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은 채 전략 목표물에 대한 전술핵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F-35A가 도입되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뒤 첨단 공격형 무기 반입에 따른 경고라고 주장했고 F-35A를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미사일 중에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인 타우러스입니다. 2016년 독일에서 들여온 타우러스는 재래식 무기와 달리 명중률이 높고 사정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약 40m의 저고도로 마하 0.95 속도로 날아 적의 방공망을 뚫고 평양과 동창리, 풍계리 등 북한 전역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 한미 양국 정상 간 합의로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최장 사거리 800km에 최대 탄도 중량이 2톤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최초로 양산된 현무2B는 500km급 사거리를 확보하고 탄도 중량 역시 1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현무2B는 동부전선과 중부전선에 배치되어 유사시의 3분 이내에 평양을 타격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한국의 현무2B 전력화를 지켜보며 자신들의 주요 전략시설들을 현무2B의 사정권 박힌 양강도와 자강도, 함경북도 일대 산속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현무포가 개발되자 이런 북한의 방어막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현무포 미사일은 사거리가 800km급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비행속도와 탄도 중량을 각각 마하시가 2톤이라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현무포는 북한 전역 지하시설을 5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급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인기, 전투기, 정밀 유도탄, 전자기 펄스탄, 다목적 대형 수송함 등 모두 북한이 열세에 놓여있고 공포감을 갖는 한국의 첨단 무기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은 남한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제 T-34 전차 242대와 전투기 170여 대 등 남한에 없는 화력을 보유했고 일반 병력도 남한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남한과 북한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제조업 경쟁력 5위와 12위 경제 대국으로 북한의 경제력과는 40배 이상 부유해졌고 유사 전쟁 시 전술전력 시스템도 비교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 위협적이지만 이 또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는 한국의 전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열었고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어느 나라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며 큰 소리친 것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는 가장 지저분하고 나쁜 인간이 화재 현장 도둑입니다. 집이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해서 대피를 할 때 부지런히 도둑질을 하는 인간들이 예로부터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화재 현장 도둑이라고 하면 분노로 몸서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는 화재 현장 도둑이다 라는 얘기가 몇 달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도둑에 대한 성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재 현장 도둑에 대한 비난과 적대감이 역사적으로 깊습니다. 16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이어진 에도 시대에는 지진이 일어나면 집집마다 수레를 끌고 대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 도둑이 극성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는 한 일간지에는 지진으로 한 미천을 잡는 화재 현장 도둑들의 지금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화재 현장 도둑의 모습들을 분석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도둑질을 하는 놈들은 정말 악질이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화재 현장 도둑이라는 단어가 확실히 나쁜 놈이라는 인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중국의 행태를 비난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중일 간의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선박을 수시로 접근했을 때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4월 기자 칼럼을 통해 화재 현장 도둑을 조심하자 라면서 중국을 질환 좋은 도둑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을 때 일본에서는 7.19 사태로 전 세계가 어지러운 이때에 화재 현장 도둑이라고 할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나쁜 단어인 화재 현장 도둑이 아베 정권을 지칭하는 것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일본이 7.19 사태로 정신이 없을 때에 아베는 온갖 불법과 탈법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아베가 검찰청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할 때 많은 일본인들의 구호가 화재 현장 도둑을 용서하지 말자였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화재 현장 도둑처럼 아베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제목으로 검찰청법 개정을 비난했습니다. NHK도 야당의 발언을 인용해 검찰청법 개정안은 화재 현장 도둑이다 라는 헤드라인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결국 쿠로카와 검사장이 도박으로 사임하면서 화재 현장 도둑은 잠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경제지원금 예산이 올라오면서 그 도둑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베 정부의 돈 계산이 많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속 화급 부금 사무행정비로 유령 단체에 769억엔을 지급하고는 바로 덴치에 749억엔으로 재위탁하면서 20억엔, 약 221억 8천만 원을 바로 챙겨간 것도 어이없는 일이고요. 첫 마스크 배포에 466억엔이 투입되었다고 했는데 언론이 아무리 합산을 해도 260억엔의 사용처만 확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화재 현장 도둑이 10조엔 약 110조 8,310억 원을 꿀꺽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2차 경제 지원 금액인 전체 30조 원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엄청난 금액을 예비비로 만들어서 아베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과 언론들과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부의 예비비 10조엔 책정을 마치 화재 현장 도둑과 같은 짓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그 긴급 여부는 아베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19와 관련해 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도 아베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당과 언론이 비판하는 것은 C19와 관련해 긴급히 아베 지역구에 호텔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C19와 관련해 긴급히 아베 동생 회사에 골판지 침대와 가구 등을 몇천억 원치 주문하겠다고 하면 다 되는 식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일종의 화재 현장 도둑인 아베 정부의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0조엔의 사용처 판단과 집행과 확인도 다 아베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 화재 현장 도둑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간 겐다이 디지털은 특집으로 아베 정권은 화재 현장 도둑처럼 C19 사태의 이권을 챙기는 무리들이다 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C19 사태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지원 금액에서 불투명한 자금들을 이렇게 저렇게 빼돌리는 파렴치한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기사에 마스크를 착용한 아베의 얼굴을 떡하니 채워놓았습니다. 화재 현장 도둑이 이놈이라는 거죠. 거의 범인 현상수배 사진처럼 붙여놓았네요. 아예 블로거들은 일본 국회에 예산안 심의 과정을 전달하면서 C19 화재 현장 도둑 예산을 검토하는 현장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아베와 자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C19를 빌미로 의원과 관료와 지역 유지, 업계들의 농간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일본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일부 신문의 칼럼에서는 제목 자체가 화재 현장 도둑이 다음에 또 노리는 사냥감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런 도둑들의 행태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저항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사히TV는 10조엔의 예비비를 책정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날강도와 같은 짓이다 라는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베의 이번 강도 말실수를 계속 영상 자료로 사용하면서 아베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진을 항상 걱정하는 일본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 화재 현장 도둑이 연일 아베의 사진과 함께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챙길 것을 부지런히 챙기는 것이 진짜 도둑이죠. 아베가 지금 그런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막 나갈지 기대를 하게 하는 아베는 정말 타고난 화재 현장 도둑 같습니다.